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틀어놓고 주무세요. 스팅 공포 라디오 시작합니다. 제목, 너무나 아름다운 원석. 한 7, 8년 전쯤 저는 연마된 천연 원석에 푹 빠져서 이것저것 모으고 있었습니다. 모으던 이유는 무슨 신비한 효과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예뻐서였죠. 남자치고는 반짝이는 걸 참 좋아했는데 당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저에게 값비싼 보석은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비교적 저렴한 원석 쪽으로 눈을 돌린 거였습니다. 한번 모으기 시작하니까 눈이 뒤집혀서 정신을 차려보니 제법 그럴싸한 컬렉션이 될 만큼 다양한 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쓸만한 게 없나 찾다가 검은색 달걀 모양의 돌을 발견했습니다. 레브라도 라이트로 만든 달걀 모양 원석이었는데 세로가 10cm 정도 되는 크기였죠. 저도 레브라도 라이트를 몇 개 가지고 있었지만 사진 속 그 돌은 제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신비한 빛을 뿜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갖고 싶다. 정말 미치도록 갖고 싶다. 저는 그 돌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상할 정도로 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격을 보니 뜻밖에도 즉시 구매가 가능한 금액인데다 터무니없이 헐값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거저주는 거나 다름없는 가격이라 이렇게 등급이 높아 보이는데 왜 이리 싸지? 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같은 원석이라도 등급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최고급품으로 보였거든요. 판매자 설명을 보니 해외여행을 갔을 때 산 물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남의 손을 거친 물건이라 이렇게 싸게 내놓지 않으면 안 팔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납득했습니다. 원석 수집가들 중에는 남이 쓰는 물건은 절대 찝찝해서 안 산다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저는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라 그 자리에서 바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돌이 도착했습니다. 꼼꼼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사진에서 본 그대로 정말 아름다운 레브라도 라이트였습니다. 너무 싸게 사서 혹시 사진과 다른 싸구려가 오면 어쩌나 하고 한 구석으로 조금 불안하기도 했지만 틀림없이 사진 속 그 돌이 맞았습니다. 좋은 거래를 했다며 잔뜩 신이 나서 판매자에게 감사 인사를 남기려고 인터넷에 접속해보니 어찌된 일인지 판매자의 회원 정보가 이미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레브라도 라이트는 보면 볼수록 아름다웠습니다. 그 푸르스름한 광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경에 빠져드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그 돌을 손에 꼭 쥐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묘한 꿈을 꾸었죠. 어느 으스스하고 어두운 숲속 저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에 꽁꽁 묶여 있었고 제 앞에는 어린이들이 10명 정도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전부 검은 머리에 피부가 까무잡잡했고 거의 맨몸에 가까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느 오지부족 원주민 아이들 같았죠. 그 아이들이 일제히 저를 손가락질하며 나르, 나슈 하고 반복해서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슈? 무슨 뜻인지 몰라 멍하니 있는데 제 머리 위에서 스스 하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쓸리며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무언가가 제가 묶여있는 나무 위에 도사리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확인을 하려고 해도 목이 굳어버려서 위를 올려다볼 수가 없었죠. 제 앞에서는 아이들이 변함없이 나르, 나슈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이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고 마치 생기가 완전히 빠져나간 인형 같아서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가쁜 숨이 턱하고 막히고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몸을 틀어대며 도망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겨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고 온몸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죠. 시계를 보니 이미 아침이었습니다. 그제야 그게 꿈이었다는 걸 깨닫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희한한 꿈도 다 꾼다 싶어 샤워라도 하려고 2층 침실에서 1층으로 내려가니 먼저 일어나 있던 누나와 마주쳤습니다. 일어났네. 근데 너 눈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내 눈이 왜?
누나의 말에 거울을 보니 오른쪽 눈이 핏발이 서서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일 동안 저는 이 기묘한 꿈을 밤마다 반복해서 꾸기 시작했습니다. 묶여있는 나와 나르나슈라고 속삭이는 아이들, 그리고 나무 위에 도사린 무언가. 꿈을 꿀 때마다 땀 범벅이 되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꿈이라는 걸 알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렇게 매일 똑같은 꿈이 반복되니 단순한 꿈으로 치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꿈을 꾸고 난 아침에는 어김없이 오른쪽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꿈을 꾸기 시작한 건 그 원석을 사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 돌에 분명 무언가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돌을 구매한 이후로 저는 그 검은 돌을 늘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쳐다보고 있으면 묘한 황홀감에 사로잡혀 잠시도 손에서 떼어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외출할 때는 바지 주머니에 넣었고 목욕할 때도 욕실까지 가지고 들어갔으며 잘 때도 손에 꼭 쥐고 잤습니다. 말 그대로 24시간 내내 애지중지하며 몸에 붙여두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조금 미쳐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집착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이 계속되자 서서히 불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거실 테이블 위에 그 돌을 올려놓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 친척 가족들이 집에 놀러와 있었습니다. 제가 돌을 보고 있으니 친척 집의 어린아이 둘이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죠. 5살짜리 남자아이 K와 7살짜리 여자아이 S였습니다. 삼촌, 뭐 보고 있어? 와, 이거 뭐야? 나도 보여줘. 그동안 이 돌을 남에게 보여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어린 조카들이 조론을 통해 안 된다고 할 수 없어서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신이 나서 방방 뛰는 S와는 대조적으로 K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K야, 왜 그래? 그거 무서워. 이유는 모르겠지만 K는 돌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S는 에이, 뭐가 무섭다고 그래 하며 깔깔 웃었지만 그 자리에서는 별다른 일이 없이 지나갔고 두 아이는 다시 밖으로 놀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저녁 식사도 끝나고 친척들이 슬슬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문득 등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서늘한 기척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니 S가 서 있었습니다. S야, 왜 그래? 그런데 그 아이의 상태가 평소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도 없이 창백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흐리멍텅했습니다. 게다가 입가에는 거품 섞인 침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죠. S야, 어디 아파? 괜찮아? 제가 다급하게 S의 상태를 확인하려 S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자 S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며 툭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나슈. 그 뒤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얼굴을 감싸진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K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울음소리를 듣고 친척 아주머님이 서둘러 주방에 뛰어들어오셨고 제 몰골을 보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며 사색이 되셨습니다. 제가 얼른 일어서려고 하자 고모부님은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라며 저를 의자에 주저앉혔습니다. 제 오른쪽 눈 근처에서 피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고 바닥으로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저는 그저 넋이 나간 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뭐지? 도대체 왜? 방금 전까지 S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삼촌, S는요? S는 괜찮아요? S? S는 저기 있잖냐? 조금만 참아라. 지금 숙모가 수건 가져오니까. 고모부님의 말에 시선을 돌려보니 S는 제 곁에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아주 순진무구한 얼굴로 오빠, 왜 그래? 어디 아파? 하고 묻는 S의 발치에는 피가 묻은 과도가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그 아이가 저 칼로 제 얼굴을 느닷없이 그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찌르기 직전 분명히 나직하게 읊조렸던 그 단어, 나슈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 후 저는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안구는 다치지 않아서 오른쪽 눈썹 부근에 흉터만 남았을 뿐 시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주방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제 부상은 넘어지면서 실수로 과도에 찔린 것으로 대충 정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넌지시 S에게 그때 일을 물어보았지만 아이는 정신 차려보니까 오빠가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 라고 말하며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어린 조카를 탓하고 싶지 않았고 오히려 찌르기 직전 나 쉬라고 중얼거렸던 그 모습이 너무 섬뜩해서 더 이상 깊게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는 그 검은 돌을 들고 다니는 짓을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분명히 이 돌이 만악의 근원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S가 돌변하기 직전에도 그 돌을 만지게 했으니까요. 이 돌은 분명 정상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자 하루라도 빨리 돌을 처분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기에는 찝찝한 구석이 있어서 평소에 신기가 있다고 자부하던 친구 Y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Y에게는 예전에도 기이한 영적 체험담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지만 늘 친구끼리 술자리에서 가벼운 가십거리로 얘기하던 터라 정말로 영감이 있는지는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일단 연락을 취해본 것이었죠. Y와 연락이 닿은 건 수개월 만이었습니다. 가볍게 안부를 주고받은 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Y야, 너 예전에 영감이 있다고 했잖아. 그거 진짜야? 장난 아니고? 응? 아, 너 혹시 그쪽 얘기 하려는 거냐? Y도 뭔가 촉이 왔는지 장난기 가득했던 목소리가 순식간에 진지해졌습니다. 내가 예전에 예쁜 원석 모았던 거 알지? 최근에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돌 하나를 구했거든. 그걸 좀 봐달라는 소리야? 응. Y는 한참 동안 수화기 건너편에서 침묵을 지키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너 지금 주변에 누구 있냐? 혹시 TV라도 켜놨어? 아니, 방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왜? 이거 참 골치 아프게 됐네. 왜 그래? 많이 심각한 거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야, 내일 내가 너희 집으로 갈 테니까 거기서 얘기하자. 아니야. 내가 네 쪽으로 갈게. 귀찮게 오지 마. 아니, 됐으니까 넌 집에서 얌전히 기다려. 내가 갈 테니까. 다음날 점심 무렵 Y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왔냐? 들어가자. 이날은 마침 가족들이 전부 외출하고 없던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안색이 굳어있던 Y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이라는 건 어디에 있어? 이거야. 제가 가방에서 돌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마자 Y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Y야, 왜 그래? Y는 넋이나간 눈으로 돌을 뚫어지게 응시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이런 걸 도대체 어디서 구했냐? 누가 준 거야? 아니, 인터넷 경매로 낙찰받은 건데. 역시나. Y는 그제서야 수수께끼가 풀렸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소 매사에 낙천적이고 유쾌하기 짝이 없던 녀석이 평생 처음 보는 음울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 저 역시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위험한 물건이야?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건 일종의 신령이 깃든 물건 같은 거야. 우리나라 물건이 아니야. 저기 먼 해외의 어딘가 다른 나라 것이겠지. 아무래도 제대로 된 사찰이나 신당 같은 곳에 맡겨서 봉이 나는 게 좋겠어. 인간한테 좋은 영향력을 줄 물건은 절대 아니니까. 잠시 숨을 고르던 Y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야, 너 눈 왜 그러냐? 오른쪽 눈 말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기묘한 꿈을 꾸고 난 아침에는 어김없이 오른쪽 눈이 충혈되곤 했으니까요. 이 돌을 보고 있으면 내 눈까지 찌릿찌릿 아파와. 분명 이 눈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을 거야. 그렇구나. 저기 이 돌 괜찮다면 내가 잠시 맡아가도 될까? 예기치 못한 제안에 저는 솔직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한테 아는 분 중에 이런 위험한 물건을 전문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 그 사람한테 넘겨줄게. 더 이상 네 방에 놔두는 건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 Y의 제안은 저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저 역시 돌에 대한 공포심이 극에 달해 있었기에 어떻게든 손에서 떼어놓고 싶었으니까요. 난 정말 고맙긴 한데 너 정말 괜찮겠어? 에이, 이미 발을 담갔는데 어쩌겠냐. 그리고 그 애기들을 위해서라도 그게 나을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살았다. 근데 방금 그 애기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네 등 뒤에 조그만 어린애들이 떼거지로 매달려 있어. 전부 다 무표정한 얼굴로 너한테 손가락질을 해대면서 말이야.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전부 얼어붙은 것 같은 극심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럼 나중에 처리가 끝나면 연락 줄 테니까 걱정 마라. Y는 그렇게 돌을 챙겨서 집을 나섰고 저는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악몽과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드디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겠구나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역시나 어두컴컴한 숲속이었습니다. 커다란 나무가 서 있고 벌거벗은 아이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까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묶여 있었던 그 커다란 나무에 이번에는 제 친구 Y가 온몸이 꽁꽁 묶인 채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아이들은 저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제 온몸을 꽉 붙잡고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Y는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향해 무어라 비명을 지르며 결박을 풀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녀석의 오른쪽 눈이 무언가에 파여 나간 듯 뻥 뚫려 있었고 그 구멍에서 검붉은 피가 진흙처럼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Y를 구하기 위해 혹은 도망치기 위해 발버둥을 쳤지만 어린아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흉포한 괴력으로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매달려 있으니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죠. 나르, 나슈. 아이들이 일제히 기괴한 주문을 읊조리자 Y가 묶여있는 나무의 거대한 우거진 가지 위쪽에서 무언가가 육중하게 움직였습니다. 평소에 제 시점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던 곳이었지만 아이들에게 짓눌려 바닥에 쓰러진 지금의 각도에서는 아주 똑똑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심장이 얼어붙을 정도로 거대한 구렁이였습니다. 칙, 스 하며 비늘이 거친 나무 껍질을 긁는 끔찍한 소리가 고막을 찢듯 울려 퍼졌습니다. 푸르스름한 비늘을 번뜩이는 거대한 뱀이 나무 기둥을 부드럽게 감으며 Y가 있는 아래쪽으로 스르륵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Y의 머리 바로 위에까지 내려온 뱀이 쩍하고 기괴할 정도로 커다랗게 아가리를 벌렸습니다. Y는 눈물이 범벅이 되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녀석의 목소리가 단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죠. 뱀은 그대로 Y의 머리를 한 입에 집어삼켰고 거대한 몸통을 한번 크게 비틀자 두두둑 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너무나도 허무하게 Y의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저는 그 참혹한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Y의 잘린 몸뚱이 위에서 마침내 그 거대한 뱀이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뱀 역시 오른쪽 눈이 처참하게 파여나간 외눈박이었습니다. 그 순간 소리를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간이 이른 새벽이었죠. 거친 숨이 몰아쉬어졌고 심장이 멈추지 않고 쿵쾅거렸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침대 위에서 사들사들 떨며 제 몸을 감싸 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Y가 죽었어. 뱀한테 먹혀서 죽었다고. 아니야, 꿈이야. 방금 그건 그냥 끔찍한 악몽일 뿐이야. 스스로 몇 번이고 소리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겨우 진정된 후 불길한 마음에 Y에게 전화를 걸어볼까도 생각했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이 앞서서 일단 녀석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후 Y가 교통사고로 즉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던 중 터널 입구 부근에서 갑자기 핸들을 꺾어 반대편 차선으로 돌진해 마주오던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고 현장을 찾을 때는 이미 현장 수습이 끝나서 사고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스팔트 위에 미세하게 흩어져 있는 유리 파편과 검은 타이어 자국만이 쓸쓸하게 남아있을 뿐이죠. Y는 도대체 왜 죽어야만 했을까? 도로 위에 남은 타이어 자국을 멍하니 바라보고 생각했습니다. 전부 저 때문인 걸까요? 제가 그런 불길한 돌을 넘겨주고 상담을 요청했기 때문에 Y는 그 검은 돌의 저주에 걸려 살해당한 걸까요? 그 비극적인 사고로부터 벌써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제 마음속의 죄책감과 후회는 단 한순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꿈꾸었던 그 끔찍한 꿈이 Y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괴한 외눈박이 뱀과 원주민 아이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집요하고 원한이 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밤 그 꿈을 꾸고 있으며 제 오른쪽 눈은 원인 모를 백내장으로 인해 완전히 실명되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 Y의 사고 현장 바닥을 서성이다가 우연히 발견해 주머니에 넣었던 그 돌의 깨진 파편 조각이 지금 제 책상 위에 고스란히 놓여 있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아하,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야, 재밌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다른 나라의 뱀신령인 거야. 그 뱀신령의 눈에 있는 어떤 보석을 도굴꾼들이 파낸 거지. 그래서 그거를 시장에 갔다가 팔았는데 그걸 산 사람이
악몽을 꾸면서 다시 돌려놔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갖고 그 산 사람도 도저히 못 버티고 글쓴이 주인공한테 팔아버린 거죠. 글쓴이 주인공이 습득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글쓴이 주인공도 미쳐버려서 마이 프레셔스 하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정말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